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에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믹스 커피도 도움이 되나요? 예전에는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건강식품으로 녹즙을 많이 드셨어요. 녹즙, 인진숙, 헛개나무, 그 다음에 돌미나리, 붕어즙, 군뱅이, 다슬기, 참으로 많은 걸 기억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오늘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성 B형 간염에서 대한간학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그 원두에 관계없습니다. 아라비카 커피건 로부스타 커피건 원두에 관계없고요. 아메리카노건 믹스 커피건 디카페인 커피건 상관없습니다. 다 커피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가 간 건강에는 좋은 것이지만 다른 것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더 두근거리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커피 마시면 속이 쓰린 분도 계십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술집보다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피로 원인으로 간 때문인가? 예전 광고에 피로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간은 증상이 없는 장기죠. 근데 만성 B형 간염의 급성 악화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감염이 생기게 되면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알코올 간 질환을 가진 분이 손목 운동을 많이 하면 더 피곤할 수 있고요. 또 비만한 사람들은 살찌면 지방간이 더 심해지면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은 대개 무증상이기 때문에 어디 증상이 있어야만이 병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간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시면 6개월 단위로 간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간염이 술잔으로 옮긴다, 국물을 같이 떠먹어도 옮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도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잘못된 공익 광고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에 대한 편견,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병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B형 간염은 혈액 감염이지 경구 감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술잔으로 또는 국물을 같이 떠먹어도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혈액이 들어가야만이 옮기게 됩니다. 만성 B형, 만성 C형 간염은 완치가 없다. 또 이렇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도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치료약도 없는데 그러면서 병원 오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B형 간염은요, 만성 B형 간염을 약을 사용하면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1년 사용하게 되면요, 90%에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병 같으면 그것이 완치 상태인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약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바이러스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치는 아니지만 약을 쭉 먹는 동안에는 완치에 가까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C형 간염은 이제는 진단만 되면 100%에 가까운 완치를 보이는 약이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진단이 좀 어려운 것이죠. 진단이 되고 나면 100%에 가까운 완치를 보이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C형 간염은 천연두, 소아마비 이런 병들이 현재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병이라 그러죠. 지구상에서 만성 C형 간염도 이제 없어지는 병이 될 것입니다. 만성 B형 간염 산모가 임신 중에 약을 써도 되나요? 가임기 여성, 산모, 수유부에게 안전한 약이 있나요? 만성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산모가 치료 시기가 되어서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쓸 약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모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면역 관용기, 바이러스 양은 많지만 본인은 치료가 필요치 않은 그런 상태인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면역 관용기의 산모가 약을 먹는 것은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수직 감염이 잘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양입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기 산모는 항바이러스를 먹어서 혈액 내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려 가지고 출산 시에 신생아가 이렇게 산도로 빠져나올 때 혈액이 이렇게 전염이 되죠. 이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임신 후반기에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태어난 신생아는 또 바로 12시간 안에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B형 간염은 거의 100%에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대물림되는 B형 간염 환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병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간은 별로 중요한 병이 아닌가요? 지방간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 1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간 그러면 간에 지방이 많이 낀 경우죠. 그런데 단순히 지방만 끼어 있는 지방간은 그렇게 해롭지 않은데요.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염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고 나면 그 자리에가 흉이 집니다. 섬유화가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가 많아지면 이제 간이 딱딱하게 되는 지방간염, 간경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 지방간염, 지방간염, 섬유화, 지방간염, 간경변 이런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염부터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괜찮은데요. 지방간염은 물론 초음파로도 진단하지만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올라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 질환의 종착역은 간경변입니다. 간경변이 생기면 간암이 잘 생깁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또는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 질환 모두 다 간경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생기면 또 간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 하더라도 초기부터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